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이웃나라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강조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영상을 통해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한 셈이죠.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는데요. 과거 정권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잘 안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대통령 자체가 부동산을 계속 연구하고 이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의지가 강력하군요. 어떤 참모들보다 가장 많이 활동하게 그걸 생각을 하세요. 그게 다른 거죠.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어떤 사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강하고요. 또 부동산 투기 수요에 대해 추가 대책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꺼낼 수 있는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다음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거를 부동산이 안정이 되면 특히 아파트 값 같은 것들이 안정화되면 그런 걸 쓸 이유도 없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쓸 카드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예요.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추가 대책 카드까지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시장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 아니면 전 정부의 전철을 밟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6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 공식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은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매물이 빠르게 풀리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는 뚜렷합니다. 서울 신도림의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1000세대 넘는 대단지인데 매물이 6건 뿐입니다. 손님은 오는데 매물들이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다주택자들도 문의는 가끔가다 전화를 오시는데 그렇다고 이제 매물을 확 내놓으시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부활이 다가오면서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은 매물이 많이 늘었지만 서울 중저가 및 외곽 지역 매물은 대체로 늘지 않았습니다. 송파와 성동구는 매물이 20%대로 급증한 반면 강북과 금천, 구로구 등은 여전히 감소세입니다. 고가 지역에서는 높은 양도 차익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지만 가격 상승폭이 작은 외곽 지역은 양도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실수요 유입도 꾸준해 매물이 쌓이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도 풀릴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향후 거래 가능한 매물의 저변이 넓어질 거라는 관측도 높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 사업자 자동 말소 물량, 갭 투자자들의 새낀 매물 등 서울 중하위 지역, 외곽 지역까지 매물이 어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간 강남권 아파트는 매물이 많이 나와도 현금 부자 아니고선 거래하기 쉽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느끼는 체감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도 많았는데 매물 출회가 서울 전역으로 번질지 주목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그 매물이 이제 현장에 나오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다 이런 논리인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 효과는 뭐 반감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다주택자가 모두 다 주택을 매도하려고 내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부 이제 그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수 있는데 그 내놓는 것이 이제 그 구매자인 매수자가 집을 살 수 있는 여건, 환경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조건이 안 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야 그 집을 살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실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부가 이걸 좀 더 연장해 준다 하더라도 일단 그 기간 동안에는 거래가 잘 안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출이 6억 원 이하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통해서 집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근데 상당 부분 그 자기 자본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택 구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실제 거래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효과는 뭐 거래가 안 되는 게 이루어지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면 오히려 서울의 전월세 값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지요. 2020년도에 임대사업자가 38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23만 명 정도로 한 15만 명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이 규제하게 되면 더 이상 임대사업을 못 하게 되겠죠. 주택사업자가 주택을 내놓고 분양이 안 되는 것들, 특히 비아파트 부분들은 임대사업자가 그걸 매수해서 임대시장에 임대로 내놓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걸 규제하게 되면 공급도 줄고 또 임대 물건도 줄어들겠죠. 줄어들게 되면 전월세 가격은 수요자는 있는데 공급이 줄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예, 네. 이 연쇄 효과로 이제 전월세 값이 상승하면은 집값도 또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네. 있던데요. 그러니까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은 수익률이 높아집니다. 예. 수익이 높아지면은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제 다주택자들 규제하게 되면 1가구 2주택, 3주택으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예.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 몰려가거나 개발 호재가 있거나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는 또 투자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공급이 줄면 전월세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높아지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등록임대사업자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집주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하지만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지적에 시행 3년 만인 2020년 아파트와 비아파트 단기임대 유형에 대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6월 비아파트에 한해 6년간 단기 매입 임대를 부활시킨 상황.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어지는 게 문제라며 양도세 중과 제외와 관련해 제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고. 이에 대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매도를 강제하면 저렴한 임대주택이 사라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을 받으면서 매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통한 임대 유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등록임대주택들의 매도를 강제하는 건 동시에 공공임대와 같이 저렴한 임대주택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을 구분해 주거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혜택이 없어질 거라는 신호를 준다라면 시장에서 서민을 바탕으로 한 주택 공급은 나오기가 좀 힘들고 이런 그 공급 자체가 주택 가격보다도 임대차 시장과 주거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어요.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까지 폐지하면 정책 신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해 6월 4일자 기준으로 비아파트는 6년 단기 매입 임대를 허락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1년도 안 돼서 채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시장에 혼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가 매물로 나온다고 해도 등록 요건상 구축 아파트가 대부분일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지도 미지수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당정청 고위급 협의회에서 부동산 감독원의 조속한 설립에 뜻을 모은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동산 감독원은 부동산판 금융감독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국무총리실 산하에 컨트롤 타워를 설치해 투기 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반칙의 시대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투기 세력의 놀이터가 되었던 감독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다주택자 때리기도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끊어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동남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1.9로 최근 2주 연속 하락해서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감독원이 영장 없이도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며 국민 사생활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법으로 전락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감독일 뿐 실제로는 상시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강력 권력기구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근본 대책도 없이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등 편가르기에만 골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합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부동산 공방 2차전이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민주당 정부만 되면 수요 억제책을 펼쳐 부동산이 폭등한다고 지적했고 정부는 이재명 정부가 이제 임기를 시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요 억제를 위주로 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을까? 잘 안 보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지난 건데요. 맞아요. 놓고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반기 법안 처리,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부동산 감독원을 띄웠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을 두고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